고맙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갖고. 예. 점심들 다 잘 먹었지요? 네. 그래서 근데 뭐 하여튼 교실도 굉장히 시원하고, 좋네요, 보니까. 그래서 점심 먹고 막 그래서 사실 이 시간 되면 이제 좀 졸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고, 또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어디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이렇게 받으러 가면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정신이 말짱했는데 그 앉으면 기상에 또 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제 듣다가 뭐 또 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그 오늘 설명할 게 외교관과 뭐 외교 공간이 하는 일 이런 거를 이제 주제로 했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뭐 별로 이렇게 아는 것도 없을 것이고 또 그리고 뭐 대부분 경우는 뭐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뭐 여기서 뭐 누가 또 앞으로 나는 외교관이 한번 돼보고 싶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또 뭐 이렇게 딱 그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절실하게 꼭 필요한 그런 그 제목의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건 하여튼 뭐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우리 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수준에 또 이렇게 얼마나 맞을지 그것도 좀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쭉 외교부에서 외교부라는 이제 우리 그 정부 기관에서 한 30년 정도 그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이제 작년 말에 또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만으로 60살이 되면 이제 정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참은.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만 60세가 돼서 이제 공무원 관두고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아는 게 이 외교관 이거니까 하여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 여러분 중에 외교라 그러면 뭐 이렇게 딱 뭐 떠오르는 뭐 단어라든지 뭐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외국 또 뭐 자유롭게 뭐 그냥 떠오르는 머리 그냥 떠오르는 뭐 단어니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교류 뭐 그렇고 또 공무원 공무원 그러니까 꼭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라는 그 말하고 그리고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뒤에 뭐 우리 뭐 아무거나 그냥 외교 그럼 생각나는 뭐 그냥 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뭐 외교 같더라 내지는 뭐 최근에 보니까 뭐가 외교라 말을 쓰더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별로 이렇게 뭐 많이들 뭐 생각을 안 해봤을 테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얘기했듯이 외국, 교류, 뭐 공무원은 이제 외교관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외국 이게 제일 이제 핵심 그거죠. 외국하고 교류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사실 외교입니다. 외교.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보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뭐 신문에 이렇게 많이 이제 나는 외교 활동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신문에 난 것들을 한번 이렇게 몇 개 뽑아봤는데요. 여러분 뭐 저쪽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알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 여기는 이 사람 누구예요? 여기 양반은? 많이들 아시네. 그래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는 여기 좀 사진이 작아서 그런데 혹시 뭐 아는 얼굴들이 있나요? 잘 보이나? 누구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번. 트럼프. 또 뭐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 이쪽 끝에 있고 또 누가 있을까? 시진핑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 있을 거고.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라고 아나? 푸틴. 그 푸틴 대통령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기 여기 보면, 저거는 이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죠. 정상이라는 말 알죠? 정상. 제일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담, 그러니까 뭐 회의를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회담하는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 뒤에 그 보면 그 사람 두 사람 머리 보이잖아요. 응?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 맞아, 통역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듣죠. 이 사람 영어로 하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 옆에 있는 요쪽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다시 한국말로 이렇게 해줘요.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듣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역이 그 뭐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 외국 정상들끼리 회담할 때는 이제 이렇게 통역을 써서 그 저 뒤에 이렇게 딱 이제 앉아갖고 그 통역을 합니다. 그 이거는 이제 그 중국에 이제 가서 해서 이제 우리 중국 시진핑하고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G20,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저머니, 독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2017년. 그러니까 그 G20이라는 게 그 회의 이름인데, 그게 이제 작년에 독일에서 그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G20, 20개 나라. G라는 게 영어로 이제 그 great 있잖아, great. 응? 그 텔레비에서 great란 말 많이 쓴 사람 있지 않나? 어? great. 그 누가 그 있지? 아닌가? 뭐 하고 요새 뭐 때문에 안 나오는 뭐 그런 사람 뭐. 맞아. 그 사람이 많이 쓰는 말. 그러니까 그 G가 그 great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크다. 그러니까 G20. 그러니까 20개 큰 나라들. 뭐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매년 모여서 뭐 회의를 하는데, 그 하여튼 다행스럽게 그 세계에서 20개 큰 나라에 그 한국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세계 전체에 보면 한 나라가 한 거의 200개 정도 되는데, 나라 200개 되는데, 그 중에 좀 이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 20개 나라가 이제 모여갖고, 매년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하여튼 다행히 우리 한국도 거기 이제 같이 있어서 이제 하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그 회의를 하고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어디 뭐 가서 뭐 하면 단체 사진 찍고 하잖아요. 무슨 어디 뭐 모임에 갔다든지 하면 그런 게 있고. 이제 이거는 한국하고 이제 베트남이에요. 이거 보면 요거는 이제 베트남 국기고, 별 하나 있는 거는 저기 이렇게 별 큰 거 하나 있고 이렇게 옆으로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중국 국기고 좀 비슷비슷해요. 국기들이. 근데 여기 이제 베트남하고 이제 한국하고 이제 정상회담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쭉 한국 그 대표단들이 쭉 대통령을 비롯해서 앉아 있고, 저쪽에는 그 베트남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정상 외교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외교. 외교라는 게, 외교가 뭐 대통령을 보고 외교관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제일 위에서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제1의 외교관일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을 보고 우리나라 국군 총사령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뭐 군인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군을 전제 제일 위에서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또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는 뭐 국방이니 뭐 외교니 뭐 경제니 모든 부분에서 다 이 사람이 우리 국가를 이제 대표하고 통솔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외교의 한 모습이죠. 외교의 모습인데, 저기 최근에 많이 봤죠? 이제 하면은, 예? 여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저번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그것도 뭐 외교의 한 모습이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양측에서 합의를 한 합의서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고 있는, 서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그걸 끝나고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점심 먹고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교 회의를 하는데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이블에 그냥 일반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할 때도 있고 또 이어서 저렇게 밥을 먹으면서 점심은 점심은 저녁을 먹으면서 저렇게 이제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또 여기도 보면 요 뒤에 여기 있잖아요. 요 사람하고 또 저 뒤에도 있고. 응? 근데 저 양반들은 이제 역시 통역인데 그 회의할 때 그 밥을 못 먹고 저 사람들은 그냥 그 통역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거 이제 저 앞에 앉은 사람들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은 저 이제 뒤에 그 통역은 이제 밥도 못 먹고 그냥 이제 굶으면서. 그러니까 보면 이제 저 통역할 사람들은 이제 미리 한 뭐 1시간 전에 이제 짬이 나면 뭐 간단한 샌드위치나 뭐 이런 걸 이제 미리 이제 먹어야 이제 버틸 수가 있죠. 이제 저 위에 저거는 이제 그 한국, 중국, 일본 이제 외무장관들끼리 모인 다음에 뭐 회의를 하는 이 언론에 발표를 하는 그런 장면이고 요것도 이제 그런 회의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건물인데요. 저기 왼쪽 위에 있는 건물. 그게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 혹시?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건물인데, 저 이제 미국 대사관이에요. 미국 대사관.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관들이 근무하는 건물, 미국 대사관.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도 이제 같은 건물인데,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저기 막 팜인가? 응? 사드. 사드. 그러니까 한창 이제 뭐 그때 그 사드 우리나라에 배치한다고 그럴 때 그 이제 그 반대하는 한국 사람들이 저 건물 앞에 가서 막 저런 이제 그걸 이제 플래카드를 이제 펼치고 막 뭐 데모하고 또 이제 저기 경찰들은 이제 이거 저 막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외교 공간이라고 그러죠. 공간이라는 게 저런 이제 그 사무실을 말하는 그걸 공간이라고 그래요. 공간. 외교관은 외교를 하는 사람이고 영어로는 디플로마시라고 그러고 저렇게 외교 공간이라고 그러면 저런 이제 외교 대사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그 건물 내지는 그 사무실을 외교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건 보면 이제 우리 태극기가 있죠. 이거는 이제 한국의 그 공간입니다. 이건 이제 중국 북경에 있어요. 북경에 있는 그 한국 대사관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면 이런 그 앞에 현판이 붙어 있어요. 현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대한민국 대사관이라고도 있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이라고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외국에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외국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보면 이제 저런 그 대사관이나 이런 이제 총영사관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외교란 무엇일까 이러고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외교란 뭐냐 그러면 저 외국이라고 그랬죠. 외국. 바깥 외국이고 사귈 교. 그러니까 외국하고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활동. 그래서 다시 정의를 하면 외교라는 게 이 외교를 누가 하느냐? 외교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이제 국가예요. 국가. 우리가 나라. 그게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이제 국가의 이익을 막 이렇게 더 발전시키고 하는 그걸 이제 그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무슨 그 무력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제 외국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얘기했듯이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국가라는 게
뭡니까? 국가라는 게, 우리 학생이 괜찮아. 속해 국가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 그 학생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이 이제 우리 국가라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잖아요. 응? 근데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말고 또 어떤 국가들이 있습니까?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라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 수는 거의 200개 가까이 되니까 국가들이 이 세계에 200개 정도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 바꿀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바꿔요? 그렇지. 이민가는 바꿀 수 있어. 맞아. 이민가 바꾸고 있고. 그래서 딴 나라 가갖고 그 나라의 이제 국적을 이제 얻으면 그 나라 국민이 될 수가 있죠. 그거 이제 뭐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보면 여기 올림픽 때 이렇게 보면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 국가대표 보면 외국 사람인데 한국을 대표해서 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 다 뭐 이렇게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한 거죠.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 국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국적을 2개 가질 수도 있나요? 네. 어떻게 가집니까? 응? 국가에 뭐? 등록하면. 국가에 등록하면 무조건 받아주나? 안 받아줄 텐데? 내가 뭐 갑자기 일본 국적을 가고 싶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저 일본 국민으로 되겠습니다 하고 등록하면 무슨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나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나라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 같은 게 있어요, 조건. 근데 하나 이제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에도 이중국적자, 그러니까 국적을 2개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 국적하고 한국 국적하고 2개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국적을 이렇게 주는 이런 조건이 자기 나라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미국 국적을 줘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원정 출산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임신을 이렇게 해갖고 애 낳을 때쯤 돼갖고 미국에 하와이나 이런 데 이제 여행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애는 미국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법으로 미국의 국적을 가질 자격이 돼요. 근데 또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나 부모가 한국 사람이어야 한국 국적을 준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여기 한국에 와서 애를 낳아도 이 사람은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지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상해지지. 근데 그러니까 한국 엄마가 이제 미국에 가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낳은 애는 미국은 미국 땅에서 낳은 사람은 미국 국적을 준다. 그래서 미국 국적 갖고 또 한국 법은 한국 사람이 부모인 경우에는 그 자식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국적을 2개를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2개를 다 갖고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유학이나 이제 젊을 때 가갖고 유학 공부하다가 이제 애를 낳으면 걔는 이제 자동으로 미국 국적도 갖고 한국 국적도 갖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남자 이런 경우에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자기는 그때 이제 군대 가야 될 때는 이제 자기는 나는 미국 국적이 있으니까 난 미국 사람이야. 나는 한국 군대 안 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는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한국에서 그거는 좀 곤란하다. 어떻게 아예 미국에서 나서 미국 국적 가졌어도 그냥 미국에서 평생 살고 그러면 너는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관여를 안 하는데
한국에서 뻗어서 이렇게 막 살고 막 거기서 직장 다니고 다 이렇게 하면서 군대 가는 것만 아 나는 미국 국적 갖고 있으니까 나 군대 안 갈래 이렇게 하고 빠지는 거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응? 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사는 여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난 군대 다 가는데 그거 안 되지.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법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군대를 뭐 안 가는 방법을 굉장히 제한을 시켰어요. 막 미리 해갖고 몇 살 되면 만 17세인가 뭐 이렇게 되면 그때 국적을 선택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나는 한국 국적 하겠다, 미국 국적 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국적을 갖겠다고 미국 국적 하겠다고 만약에 가지면 그럼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또 이 한국에서 생활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또 당분간은. 근데 이제 거기서 한국 국적 갖겠다 해놓고선 군대 안 가오면 또 뭐 이렇게 벌을 가하는 게 있고 뭐 그런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적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우린 대부분 다 한국 국적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국적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국적을 2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이 국가라는 거는 좀 이렇게 대한민국 또 저 옆에 일본 뭐 중국 이런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국가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이거는 뭐 당연히 국가하고 나는 그냥 하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뭐 모든 뭐 개인적인 거 뭐 희생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가대표 한국 국가대표가 이제 가서 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 한국이 무조건 막 그냥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고 일본이 또 막 잘하면 오히려 막 배가 아프고 일본이 왜 이겼지 막 이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월드컵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이제 시합이고 또 그거 말고 또 축구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슨 유럽 리그에 뭐 챔피언스 리그라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면 뭐 바르셀로나니 뭐 레알 마드리드니 뭐 그런 스페인에 있는 그 클럽 팀하고 또 뭐 영국의 뭐 프리미어 리그에 나오는 뭐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이니 뭐 또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니 뭐 이런 팀들이 있고 뭐 이제 그런 팀들은 사실은 이제 이게 국가 대표팀은 국가팀은 아니라고. 그 팀을 보면 예를 들면 토트넘 손흥민 팀 보면 거기는 영국 사람 아니고 외국 사람들 막 엄청 다른 나라 선수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바르셀로나 마찬가지, 레알 마드리드 마찬가지. 다 이제 그런데 이 월드컵이 나오는 국가대표 스페인 팀 하면 거기 전부 이제 스페인 사람들만 있고.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외교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국가를 위주로 하는 그런 국가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이 속해 있는 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무슨 클럽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그건 복잡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커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 경제 뭐 등등 막 여러 분야가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교를 이제 담당하는 거는 이제 외교부라고 이렇게 외교부라는 정부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 조직이 이제 하는 일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단 국민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저 가운데 있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돕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나갔다. 그런데 뭔가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무슨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여권을 잃어버렸다든지 뭐 그런 뭐 도둑을 맞았다든지 이럴 때 하여튼 뭔가 이렇게 가서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이제 우리 제외 공간이라는 뭐 대사관도 되고 영사관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제한적으로 있으니까 이게 뭐 자기가 어디 나가서 했는데 거기서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있는 그 도시에는 저런 게 영사관이나 뭐 이런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죠. 그럼 그걸 뭐 전화해서 그 사람들이 뭐 와서 또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전화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이제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뭐 사실 뭐 어려운데, 지금 이제 외교부가 하는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가 저런 해외 나가 있는 이제 국민들이 힘들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 당했을 때 도와주는 그런 역할, 그건 굉장히 지금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역 이런 이제 협상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합의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예를 들면 공업, 제조업 뭐 이렇게 차를 이제 차라고 합시다. 무슨 차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사람들이 그런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이 있잖아요. 또 농업을 이렇게 해갖고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무슨 무역 협상을 외우고 해서 이걸 외우게 뭐 하는 그걸 관세를 이익이 많이 생기게 하고, 농업에를 좀 이익이 약간 손해가 있게 이렇게 해서 무슨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근데 이거 분명히 이걸 국가 이익이라고 하면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어떤 농업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은 손해를 봤다 이거지. 근데 이럴 때 이게 과연 어느 게 누구를 위한 국가 이익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과연 어느 게 국가 이익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지만, 국가 이익이란 말이 굉장히 말이 모호하다, 어렵다.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편하게 쓰는 경우가 많은 그런 단어다라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교에 있어서 상호주의라는 게 있어요. 상호주의. 상호주의라는 게 뭔가 서로 너와 나 얘기해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give and take. 내가 주면 준 대로 받고, 응? 내가 받으면 내가 또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뭐 되게 그렇게 많이 작용하죠. 뭐 우리가 주고 받고, 또 저기서 해주면 고마워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저기서 이렇게 날 못 살게 보면 또 언젠가 있다가 뭔가 보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근데 특히 이제 이 외교라는 데서는 굉장히 상호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 관계에서도 여기서 뭐 이렇게 이쪽 국가에다가 뭔가 좀 좋게 해주면 또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또 뭔가 또 그 다른 뭔가 보답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외교에서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또 당연히 이제 하나의 행동의 그런 규칙 같은 거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뭐 이제 이 외교 뭐 정책 및 과제 이렇게 하고 막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도 별로 관심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외교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해야 되는데, 뭐 저건 잘 알죠. 무슨 요새 많이 나오는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죠? 북한의 뭐 핵을 좀 이렇게 없애든지 북한의 위협을 줄여서 우리 이쪽에 한반도에 전쟁 뭐 위협 같은 게 없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고, 경제 외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한 부분이고, 아까 말한 재국민보호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해에 출국하는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한 2,6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2,650만 명이 나갔다는 게 아니라 이 여행을 많이 한 사람도 많이 하니까 그걸 다 이제 많이 한 걸로 계산해 보면 2,600, 거의 뭐 우리 인구가 5천만 명 좀 되는데 거의 뭐 반 이상이 1년에 나간다, 뭐 이런 그런 뭐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한 250만 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많으면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 많이 나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거기 있으면 많이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사고가 이렇게 나는 게 2013년부터 17년까지예요. 그 4년 동안에 거의 이제 두 배가 됐어요. 두 배가 이제 된 그런. 그러니까 하여튼 해외에서 사건 이런 게 많이 나니까
이 사건 사고 난 이제 우리 국민들을 이제 해외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외교부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도 굉장히 뭐 많이 원하잖아요. 그 외국 나가서 사고 무슨 났는데 도움을 못 받으면 온갖 SNS에다가 막 날려갖고 뭐 하냐, 전부 월급만 받고 뭐 하냐는 식으로 비난도 많이 하고 또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국민들이 점점 이제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국민 보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외교의 임무가 됐죠. 그 제목이 뭐예요? 이게 기사, 신문 뉴스에 난 기사인데, 외교부 미 오리건서 교통사고로 한국인 4명 사망, 4명 부상, 이런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오리건이라는 데가 미국의 어떤 지역 이름이에요. 미국의 미국의 이 서쪽에 해안 쪽에 있는 오리건 주죠, 주. 무슨 그러니까 미국 오리건주 어디에서 언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국인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다. 다친 4명은 현지에 있는 어떤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 측에 따르면 4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8명의 사상자 모두 한국 국적자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그 밑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이게 이제 주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주둔한다. 한데 주둔할 때 주. 그러니까 시애틀에 있는 총영사관. 이런 데. 시애틀이라는 것도 지금 오레곤의 근방에 있는 미국의 도시 이름에 있는,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애틀이라는 미국 도시에 있는 거기 한국의 총영사관이라는 것도 대사관이라는 것도 있고 총영사관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총영사관은 사고를 이제 인지한 직후 사고를 이제 알았어요. 어디서 연락이 왔겠지. 교통사고 어디서 났어요. 한국 사람이 많이 다쳤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락이 오니까 그 총영사를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그러니까 그 총영사관이라는 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총영사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이거를 이제 비상대책반을 마련해갖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영사관에다 그걸 만들고, 이제 사고 난 데는 이 영사관이 있는 데서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엔 차로 한 대여섯 시간 이상 가는 거리, 비행기로 가면 1시간 정도 가는, 그 정도는 굉장히 미국이라는 게 얼마나 넓습니까? 넓으니까 그 인근에 있다고 그래도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담당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대사관, 총영사관 직원 한 사람을 너 사고 났는데 글로 가봐라 하였고 비행기 타고 이 사람을 이제 보냈어요. 가서 막 사정 알아보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라 하고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금 현재 경위를 이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외교부는 이제 외교부가 이제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추후 통역을 비롯한 부상자 치료에 필요한 행정 지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여행하다가 이제 사고 나갖고 이제 지금 다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영어도 잘 못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여행 가서.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입원해갖고 있는데 이제 하는데 좀 의사나 간호사하고 또 얘기를 하려면 통역도 필요하고, 그런 이제 통역을 하는 사람들, 거기 주위에 있는 한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좀 이렇게 주선을 해갖고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행정 지원, 예를 들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만약에 4명이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망자 시신 수습 및 장례 지원.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 가족들한테 물어봐야죠. 가족들이 죽은 사람들은 거기서 화장을 하고 이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시신을 태워서 비행기로 해갖고 한국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 현지에 있는 무슨 장의사나 이런 데를 통해 같이 연락을 해갖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다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미국이라는 거 유행 중이니까 미국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미국의 시스템이 어떤지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뭐 그 소식 듣고는 빨리 현지에 가봐야지.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또 급하게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뭐 미국을 가야 되는데, 그 갑자기 뭐 이 여권이 없다. 뭐 해외 여행을 안 했다든지 또 뭐 그래서 생각이 없어서 여권이 없다. 그러면 급하게 또 이제 여권을 만들어줘 갖고 보내주고 하고, 그런 뭐 현지 방문을 지원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이게 현지에 있는 이제 총영사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영사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잘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이제 막 여러 가지 도와주는 절차를 도와준다든지 그 현지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하게끔 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어요. 그게 재국민보호라는 이제 큰 이제 타이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하는 게 영사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원래. 또 하나 또 이제 기사 난 건 뭐냐면, 러시아 월드컵 한국 경기 열리는 도시 3곳에 임시 영사 사무소 설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 월드컵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 응원하러 가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또 있다 보면 또 다른 응원단하고 또 어떻게 시비가 붙어갖고 싸움도 할 수 있고, 술 먹고 하다가 또 괜히 그 현지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또 분실할 수도 있고, 이 등등 해서 사고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월드컵 예선전 경기 세 도시에서 열리는데 거기에다가 임시로 영사 그런 업무를 사고 났을 때 도와주시는 그런 이제 사무소를 설치해갖고 우리 온 여행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준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요새는 이쪽 분야에 외교부에 많은 이제 역량이라고 그럴까?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도 옛날에는 외교부라고 그러면 상당히 그냥 이렇게 폼만 잡고 국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오면 그냥 좀 이렇게 별로 잘 이렇게 맞아주지도 않고 좀 무시하고 막 이래갖고서 너무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이 너무 정말 거만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이렇게 이 서비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동안 또 계속 이렇게 발전을 시켜온 게 이런 영사 서비스를 좀 거기에 좀 많이 하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하자 해갖고서 이쪽에 서비스 이쪽으로 이제 많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외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외교라는 건 이제 국가가 이렇게 하는데 이 공공외교라는 거는 국가 말고 우리 보면 K-팝 이래갖고서 이제 아이돌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공연을 하든지 또는 무슨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 이런저런 우리의 무슨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는 우리의 역사, 전통 이런 걸 통해서 외국 국민들이 참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매력 있는 나라다. 뭔가 좀 내가 좋아하고 싶다. 이런 식의 그런 이미지를 주고 또 그런 좋은 그런 평판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공공외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외교부라든지 이런 대사관 이런 공감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일반적인 우리 여러분들도 만약에 해외에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갖고 자꾸 한국에 대해서 좋은 걸 가르쳐 주고 이래서 좋다. 그리고 또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좋은 이렇게 행동을 해갖고 한국 사람들은 참 뭔가 좀 절도가 있고 뭔가 좀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믿을만 하구나 이런 것도 다 외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국민 외교 또는 공공 외교. 그러니까 무슨 좋은 우리의 드라마 이런 것도 외국 사람들이 자기들 텔레비에서 보면서 한국 문화, 한국 옛날 문화가 참 신기하네, 멋있네, 이래갖고서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자기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부해갖고 한국을 계속 좋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 말을 배우고 싶다, 점점 해서 또 하고 그런 걸 다 일종의 이제 국민외교, 공공외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사관 이런 데서도 그 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강연도 하고 또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공공외교. 공공외교라는 게 이제 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냥 이런 직업적인 외교관이 하는 그런 외교 말고 오히려 이제 국민, 그 사람들이 뭐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무슨 좋은 드라마 한 편, 좋은 영화 한 편이 가갖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한국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한국이 멋있는 나라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주는 거. 그런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공공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외교 뭐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예술하고 저렇게 뭐 서예라든지 이런 탈바가지 뭐 이렇게 또 붓글씨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면 외국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하는데 저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외교부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외교부의 구성이라 보면 이제 대사관이라는 게 있고 총영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부는 뭐 큰 게 아닌데 그 이제 대사관이라는 거는 우리 세계 이제 나라가 그 뭐 190, 200개 가까이 있는데 그 각 나라의 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 응? 수도. 미국 수도 어디예요? DC. 그 다음에 러시아 수도는 러시아. 모스크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도. 태국은 이제 방콕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라의 수도에다가 대사관을 세웁니다. 수도. 그게 있는 게 대사관이고 거기에 이제 대장은 대사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수도 말고 이제 그 수도가 아닌 다른 나라인데 다른 도시인데 뭐 한국의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다든지 또 뭐 한국하고 무슨 뭐 이런 경제 비즈니스가 많다든지 뭐 이런 도시가 있을 수가 있죠. 큰 나라는. 근데 조그만 나라는 뭐 대사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데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외국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나라. 미국, 또 일본, 중국. 그렇습니다. 예. 그 나라가 이제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 이제 워싱턴에 그 대사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미국의 뉴욕하고 LA 이런 데 이제 총영사관이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있어요. 또 뭐 보스턴이라는 데도 있고, 미국에 또 막 하도 이 나라가 넓으니까 미국에는 뭐 총영사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특히 알고 있는 게 이제 뉴욕하고 LA에 총영사관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사관이 북경에 있죠. 베이징에 대사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총영사관은 또 뭐 한 대여섯 개 있는데, 그 상해, 우선 제일 그 다음 큰 도시가 상해니까, 그건 이제 수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상해. 그 다음에, 이 성도라고 그러는데, 청두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칭다오도 있고 뭐 많이 이 광주라고 밑 남쪽에 있는데 거기도 있고 그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제 러시아에도 수도가 모스크바인데 그 모스크바 말고 그 이제 저쪽 그 블라디보스토크라고 동쪽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총영사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상트페테르부르라는 또 도시가 또 있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이제 대사관이 있고, 그 총영사관이 있고,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대사관의 숫자는 보면, 근데 나라가 이제 200개 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외교 관계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걸 관계를 맺은 나라가 한 190개예요. 나라가 한 200개 정도 되는 중에서 한 대여섯 개 하고는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 중에 지금 하는 게 쿠바. 아직 쿠바하고는 외교 관계는 안 맺었어요. 이 나라하고는 우리가, 그 외교 관계라는 말이 이제 외교 관계를 맺으면 뭐 이렇게 대사급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외교 관계를 안 맺었어요. 쿠바 안 맺은 꽤 있고, 뭐 시리아 안 맺은.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이제 또 북한 경우를 생각봅시다. 북한이 지금 외교 관계를 안 맺은 나라. 굉장히 많아요, 북한은. 외교 관계를 안 맺은 나라인데 특히 이제 뭐 큰 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북한은 외교 관계가 안 맺어져 있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도 안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뭐 북미 회담하고 저 뭐 한 것들이 지금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는 미국하고 빨리 그런 수교를 하고 싶다.
이게 이제 북한이 굉장히 원하는 거고, 이 전세 200개 있는 중에서 외교 관계 맺은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거의 다 했는데,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다 거기다 대상을 두는 건 아니고, 이 대상을 두면, 대상에는 초용상을 두면, 거기에 우리 사람을, 외교관을 파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선 집을 구해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월급 다 줘야지.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돈이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에 다 두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나름대로 이제 계산해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만 이제 둡니다. 그래서 그 두고 있는 이제 나라가 우리가 우리가 두고 있는 대사관은 114개. 그러니까 전체 있는 나라 한 190 나라 중에서 우리가 대사관 두고 있는 나라는 114개. 그 다음에 총영사관 한 45개. 한국하고 북한하고 좀 왼쪽에 있는 좀 멀죠. 그러니까 수교한 나라가 저러 있고, 또 그 나라 중에 보면 동시에 수교한 나라 있고, 여기 보면 상주 대사관이 우리는 이제 114개가 있어요. 근데 저 가로 안에 있는 건 북한이 갖고 있는 상주 대사관. 북한은 47개밖에 없어요. 이 전체. 외국에 대사관 두고 있는 게 47개밖에 없는데 우리는 114개 나라에 두고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은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뭐 상대국하고 위협의 정진, 정보 수집, 뭐 우리 국민 편의점의 안전 강화,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고,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그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관 신분이 우리 대한민국 외교관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뭐 그건 아무 소용 없어. 그건 뭐 다 너나 나나 똑같은 그냥 국민이고 뭐 그거니까 아무 특별한 대우를 안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해외 이제 어느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나가서 일하라고 이제 임무를 받아서 나가면 그럼 그 나라에서는 저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어떤 굉장히 이런 인정을 해주고 여러 가지 특별한 그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외교관들은 특권을 갖습니다. 특권. 그리고 면제를 특권이라는 건 알죠? 특별한 권리, 특별한 건. 면제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렇게 막 벌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걸 면제식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주냐 그러면 저 사람은 어느 나라의 국가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세계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한국에 와 있으면 그 사람도 저런 특권을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받습니다. 그 우리 외교관도 외국에 어디에 나가면 또 저런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그냥 우리가 이게 국제법이라고 그러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이라고 그러는데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이 외교관은 개인적으로 침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경찰이 이 사람 근데 물론 저 약간 이제 미친 사람이 와서 저번에 우리 옛날에 보면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막 찌르고 했듯이 미친 사람이 와서 찌르고 하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불가침이나 침해할 수 없다는 거는 그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외교관 이 나라 예를 들면 이제 그 중국 외교관이 여기 있다. 근데 한국 그 경찰이 이 사람 보고 잠깐만요. 우리 잠깐 경찰서 갑시다. 뭐 내지는 잠깐 뭐 몸수색 좀 합시다. 이거 못 한다 이거지. 그거 안 된다 이거. 불가침. 침해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그 국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권리를 이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그 형사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뭘 이렇게 벌을 줄 수가 없어요. 뭐 또 많이 그런 게 있어요. 막 이 외교관 차량들 보면 어디 막 그 과속을 해갖고 막 딱지 교통번호 해가 찍힌 거야 이제 주차 위반 많아요. 주차 안 되는 데다 세워놓는다고. 그럼 이제 뭐 주차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기다 이제 번호 쓰고 이제 벌금 딱지 이렇게 타는데 안 내, 이 사람들은. 안 내도 되니까. 근데 강제할 수가 없어. 물론 이게 사실은 이제 내는 게 이제 맞지만 이 사람들이 돈 안 낸다고 어떻게 그걸 뭐 이렇게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세금도 안 내. 그리고 또 우리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뭐 어디 물건 사면 부가가치세라는 거 있어요. 잘 모르지만 10% 있어. 뭐 하면 물건 사면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이다 그러면 9만 원은 이제 그 물건 값이고 만든 값이고 거기 세금이 붙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그때마다 이제 안 내는 건 아닌데 일단 냈다가 나중에 이렇게 써갖고서 도로 돌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면 다시 돌려줘요. 그 돈을.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 그런 이제 불가침이 있어. 그리고 외교 공간의 불가침. 외교 공간이 뭐 대사관이라든지 물론 집도 그렇고 다 여기도 경찰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이제 검사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이제 극단적인 예는 불이 났다. 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는. 이 사람들이, 너 못 들어와. 우리 여기 못 들어와. 이렇게 막아버리면 승인 동의를 안 하면 소방관이 그 안에 불 났는데도 못 들어간다. 그 정도로 이렇게. 근데 이제 외교관 이제 뽑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 뭐 상관없는데,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외교관에 이렇게 이제 뽑는 거가 해서 요새 한 1년에 한 40명 정도씩 뽑아요. 뽑는데 중요한 게 이제 어학이 중요하고, 영어하고 제2외국어 중요하고, 그 밖에 뭐 이런 딴 과목들, 뭐 정치학, 경제학, 뭐 이런 과목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잠깐 요새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우리나라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통 우리 4강이라고 그러는데, 네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라서 굉장히 뭐 외교라는 게 이 나라들하고 관계를 잘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하고 빨리 관계를 수교를 하고, 그리고 막 원조 같은 경제 원조를 받아서 빨리 이제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서 북한 사람들이 좀 잘 살게 해서 김정은이도 굉장히 뭐 존경받는 그런 자기 지도자가 되고 싶을 것이고, 뭐 그래서 자기 체제도 하고 싶은 거. 미국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북한의 핵을 없앤다. 그리고 이제 계속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중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 아시아 지역에 중국하고 이렇게 영향력을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중국이 보다 미국이 좀 더 여기에서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이 북한이나 뭐 한국이 중국의 말 잘 듣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 계속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미국의 말을 듣는 그런 거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중국은 이제 좀 미국이 또 이렇게 설치는 거 좀 막고 우리가 영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일본도 이제 자기들은 완전히 이게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거기에 좀 끼어서 얘기를 하고 또 자기들도 북한하고 이제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전에 이제 북한에 납치돼 간 사람들이 많아요.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돌려달라. 이게 굉장히 지금 북한하고 일본하고 옛날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러시아는 뭐 이제 좀 자기들도 거기서 영향을 행사하는 그걸 원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이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제 북한이 핵무기 포기하는 거 그거 이제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미국하고 수교를 하고 미국한테 이 평화협정이라는 걸 뭐 맺고 그래서 자기 김정은 체제를 살아남는 거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계속 그걸 저번에 이제 미국 정상회담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 두 개를 어떤 순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느냐 그걸 갖고 이제 계속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 네가 조금 더 보여라. 그럼 우리가 좀 따라가고 뭐 이런 식이고 북한은 그렇게 했다가 그냥 우리 완전히 너네 약속 어기면 우리 망하지 않냐. 너네가 좀 더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그 순서를 어떻게 짜 맞추면서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느냐. 이제 이런 거 갖고 계속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두 측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줬다가 저기서 그냥 몰라 그러고 오리발 내밀고 해버리면 완전 망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이제 뭐 서로 그 눈치 봐가면서 서로 이렇게 어느 순서대로 어느 먼저 하느냐 뭐 이런 걸 갖고 계속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잘 이렇게 돼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이런 전쟁 같은 거 이런 위협도 안 받고
또 북한도 잘 살고 그래서 잘 우리 전체 남북한이 다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돼서 그런 나라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여러분들도 뭐 지금 좀 어렵지만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쭉 커 가시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보면 뭐 재밌는 것도 있고 또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또 사는 나라가 또 좋은 나라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감사합니다.